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부대 좀 갔다 왔고요. 예, 정말 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나중에 국방 TV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개그맨 장동민 씨도 나오시고 한데 가서 이제 상담도 좀 해드리고 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근데 정말 요즘 군대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 이 휴대폰이 이제 지급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아마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테크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좀 크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고, 아무튼 정말 이제 세상이 진짜 바뀌었구나. 군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왔고, 정말 먼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오전 7시에 나가가지고, 밤 9시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죠. 제가 7시에 찍었죠. 7시 찍고, 8시에 나갔죠. 어제 오전 8시에 나가서, 거의 12시간 있다가 이제 집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그냥 거기 쓰고 왔는데, 근데 또 저도 많은 걸 또 배우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못 해드린 거랑 해가지고 오늘 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해드릴 거는 일단, 잠시만요. 미국 시황하고 대주주 이제 양도세 50억. 요것 때문에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오늘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굳이 왜 또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갑자기 오후에 빠져버렸고, 삼성전자 이제 미국 테일러 공장 500억 달러 이상 투자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고, 그 다음 2026년 HBM 산업 전망, 2차전지 소재 리튬 가격 반등, 북미 태양광 ESS 결합 비중 지속 상승, 또 신세계대 롯데 요거 좀 흥미로웠고, 옥시덴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니드한테 좋은 뉴스고, 국내 석유화학 도미노, 어제 아시죠? DL 주가 막 폭락하고 갑자기 난리도 아니었죠. DL ENC도 흔들렸는데, 석유화학의 좀 위기설을 좀 짚어보자, 그 내용이고, 대미 투자펀드 제2의 IRA 칩스법이 될 수는 없을까. 건설 사고 좀 있었죠. DL ENC도 그래서 막 어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하고요.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이 이제 대표적인 거기 화장품 애널리스트인데, 기업체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 기업으로. 그래서 마지막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고, 그다음 휴젤, 현대로템,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인그루드랩, 애니소프트, 실리콘2, 태광, 바텍, 유진테크, DL, 시프트업, CS윈드, CNC 인터, 네오이즈, 달바글로벌, 또 공시는 GNC 에너지, 인텔리언 테크, JS링크, 영혼무역, TSE. 이렇게 좀 기업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은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좀 숨죽였다 보시면 되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제 많은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주요 상승 업종 그래도 필수 소비재는 좀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도 좀 빠졌고, 금리 좀 내려갔고, 달러 좀 올랐고요. 환율도 1390원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자, 미국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더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슈는 또 이제 3개월 동안 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금에는 관세 안 때린대요. 그래서 금값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 가격 강세 이후로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급등했습니다. 물론 오늘 국내 반도체는 강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어쨌든 호재죠. 그래서 일단 미국은 지금 관망하고 있고,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오늘 이제 전망이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2.8, 근원 물가가 0.3에서 3.1, 이건 전월, 전년 동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건 예상치고 6월보다는 좀 오를 것 같아요. 6월에 2.9였으니까. 근데 예상을 뛰어넘으면 물가가, 시장은 아마 한번 휘청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예상보다 물가 낮으면 환호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의 기준점이니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87%고, 지금 논쟁은 있어요. 인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런 조짐이 좀 보인다. 라는 내용이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시한을 90일 연장했고요. 아마 11월에 G20 정상회의 때까지는 뭐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금에는 부과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일단 매출 가이던스를 여기 보시면 올려버렸죠. 이렇게 기존에 여기에서 이렇게 주당 순이익도 2.78, 2.91로 올렸고요. 예, 올린 이유가 수요가 너무 좋대요. 그냥 HBM까지. 예, 그래서 HBM 완판, 내년도 수요 강력하다, 공급은 부족하다, 수요 증가. 그러니까 최근에 좀 우려했던 공급 뭐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렸고, 아니 뭔 소리라냐, 지금 이렇게 업황 좋은데 가이던스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이제 마이크론 주가를 급등시킨, 오늘 4%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영국에 이 ESS 있잖아요. 요거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면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거 허가해주면 이제 큰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외에 영국 시장에도 진출하겠다. 전기차 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좀 빠졌습니다. H20 칩에 중국 수출을 이제 허가 받았는데 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AMD도 같이 빠졌고, 마이크론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제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죠. 엘포뷰티가 지금 또 좋은 모멘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이 올라갔어요. 틸레이 브랜드는 좀 생소하신데, 어제 미국에 제일 강했던 섹터가 마리화나 아시죠? 흔히 대마라 그러죠. 이 트럼프가 마리화나를 위험도가 낮은 수준으로 재분류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가 헤로인 및 코카인과 함께 스케줄 1 약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그 위험하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스케줄 3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마 관련주들이 폭발을 한 거고요. C3AI는 대표적인 AI 관련주인데 성장 지속성 확신하기 좀 어렵고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이러면서 안 좋게 이제 내용이 나왔고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큰 이슈는 없었고, 아까 이제 그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있잖아요. 이게 50억에서 10억인데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올리는 걸로 민주당이 전달을 했거든요. 그럼 뭐 여기까지 오케이잖아요. 정부가 아직 대통령실에 결정 안 됐다. 그래서 아직은 기다리자라는 식으로 논평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기다리고 말고 뭐가 있어요 이게 진짜.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지수 5천을 얘기하셨지만 이미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투자들은 다시 50억 이제 올릴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건드려야 될 걸 굳이 이걸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건 몰랐던 건가. 그러니까 참 알았다면, 알고 했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또 대통령실 얘기는 뭐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버리니 시장이 당연히 실망하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오후에 갑자기 급락해 버린 거예요. 그 분위기 아침에 좋다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에 휘둘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50억 심지어 100억으로 올려주시고, 저는 뭐 분명히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수 5천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저는 막중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빠른 시간 안에 50억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500억 달러 이상 투자, 그러니까 더 투자할 것 같다는 이제 트렌드포스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500억 달러. 그러니까 원래 370억 달러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440억 하려다가 왜 고객이 없으니까.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죠. 뭐 고객 없는데 가동해봐야 맨날 적자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기존보다 이제 440억을 해서 여기서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50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하겠다. 이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죠?
예, 그 테슬라 때문이죠. 테슬라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더 고객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투자 통해 삼성전자는 미국 내 파운드리 시장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의 운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인의 EV 파운드 기업으로 도약을 할 것 같고, 특히 반도체 생태계 미국 안에서 공장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막 큰 공장을.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예, 내년부터 반도체 장비 설치 시작되니까 이제 장비 발주 시작되겠죠.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이제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텐데 아직은 준비 중입니다. 뭐 아직은 준비 중이고 건설을 한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는 28년 하반기 차세대 HBM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 뭐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가오는 다음 주 25일이죠.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25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열리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미국 투자 계획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는 단순히 생산 거점의 확장을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제가 어제도 한번 이런 비슷한 내용 소개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에 짓거나 이제 지었던 이제 지으려고 하는 공장의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단지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자, IT 관련해서 HBM 산업 전망인데 키움의 박유현 연구원님은 HBM 산업은 성장하지만 공급 부족 좀 해소된다. 특히 삼성이 공격하니까. 그리고 HBM 관련해서 삼성과 마이크론 수율도 개선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쨌든 이제 HBM 탑재량 등으로 공급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에 이제 들어가는 HBM 탑재량이 공급이 좀 수요보다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습니다. HBM3의 공급 가격은 30% 하락하고 HBM4 가격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특히 HBM3 블랙웰은 하이닉스가 7호, 마이크론 25 들어가거든요. 삼성 못 들어갔죠. 근데 주문형 반도체, 이거는 엔비디아 아니죠. 다른 회사의 반도체에는 삼성전자가 더 많은 HBM 점유율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 공급되는 HBM4는 하이닉스가 50, 삼전 30, 마이크론 이제 20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HBM. 그러니까 여전히 하이닉스가 1등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삼성이 이제 의미 있게 들어가는 거고, 특히 원시나노, HBM 후공정 수율 개선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HBM만 보면 매출액은 삼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삼성이 HBM4가 못 들어가는 거죠. 엔비디아에. 그러면 또 이 전망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HBM3 가격은 떨어지고 HBM4가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지면서 하이닉스는 주가 상단이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런 좀 내용이고, 탑픽은 삼성전자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TCK, 원익 IPS를 이제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은 이제 한솔케미칼, 두산 테스나를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제 그때 아까 안 적어놨는데, BJ, 이거 삼성전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IM증권의 고희영 연구원님이 MLCC 이제 플립칩 BJ, 여전히 뭐 MLCC 같은 경우도 뭐 전장이나 이런 쪽 서버 쪽은 좋은데 IT, 기존의 레거시라 그러죠. 전통,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뭐 이런 쪽은 좀 미지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만 좀 좋은 것 같아요. 플립칩 BJ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비덴 같은 경우는 블랙웰 같은 엔비디아 이제 기판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기도 그쪽을 들어가요. 서버 네트워크야. 근데 아쉬운 건 PC 비중이 한 30%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PC 비중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갉아먹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IR을 했는데 삼성전기가 이제 전장용 자동차용이죠. MLCC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지금 확대하면서 뭐 성장하고 있는 점. 근데 플립칩 BJ는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점은 좀 아쉽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용 기판, 요게 이제 좀 부진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내년 하반기쯤에 조금 이제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좀 공급 부족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로드맵 따르면 기판 크기는 빠르게 대면적화되니까 뭐 이렇게 주문형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향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기한테는 좀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번에 테슬라 수주 따낸 것처럼 전기가 그럼 테슬라 수주 같은 거 따내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공급하고 있어요. 카메라, MLCC, 기판, 요거를 아주 주력 그 부품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매출의 한 6에서 7%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좀 어려운 지금 업황에도 서버나 뭐 이런 뭐 네트워크 쪽 이쪽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서 또 자동차, 전장 쪽 이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분위기고, 또 테슬라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좀 주가 좋았죠. 16만 원까지는 좀 한번 왔었는데 조금 소강 상태 보이겠지만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리튬 가격 반등 좀 기대하면서, 아시죠? 그 어제, 근데 사실 어제 이건 뉴스가 나왔던 건데 2차 전지 요즘에 분위기 좋잖아요. CATL의 장시성 리튬 광산을 생산 중단한대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나 봐요. 전 세계 리튬 채굴의 3%인데. 그래서 채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나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공급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공급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으면 리튬 값은 오르겠죠. 이 부분은 호재죠, 당연히.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가격이 오르고, 양극재 가격이 오르면 이런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증권의 김현수 홍지연 연구원님은 썬넌, 이제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썬넌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좀 별로 안 좋게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실적이 좀 이제 서프라이즈 했던 이유는 ESS랑 태양광을 결합을 한 거죠. 이 부분의 설치량이 48%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ESS 결합 비율이 7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장 점유율 1위 태양광 기업은 설치량이 계속 늘어요. ESS랑 결합을 하면서. 그리고 2033년까지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근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ESS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관세를 많이 때립니다. 지금 기본 관세 3.4, 슈퍼 301조 관세 7.5, 내년 1월에 이게 25로 올라가죠. 펜탈 관세 20%, 상호 관세 54. 요거 다 더하면 54에다가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율 90%인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점유율이 꺾이니까 한국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국의 이제 배터리사들의 반격은 뭐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LG엔솔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 우리는 신세계 두 가지 개선 가능성. 사실 신세계가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여러분도 한번 이거 들어보시면 신세계가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강남점이 연간 거래 3조 원 돌파, 뭐 세계적인 그 백화점입니다. 거의 세계 탑 클래스예요.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여기 이제 명품관으로 단장하고 본관 역시 지금 순차적으로 리뉴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에르메스 루이비통 매장이 국내 최대 규모로 오픈할 예정이고, 식품관도 지금 면적 6,000평의 식품관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리뉴얼을 하면 매출이 올라가요, 실제. 그 중국 단체 가격 무비자 입고 허용되면 면세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출이 다 늘겠죠. 그리고 신세계 센트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강남 고속터미널 인근에 18,000평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이제 갖고 있는 게 호남선 센트럴시티 백화점, 메리어트 호텔 갖고 있어요. 요즘에 호텔 핫하죠. 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매출액 당기순이익계 돼 있고, 최근 주가 고공행진을 보인 GSPNL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GSPNL은 시총 1조인데 신세계가 1.7조 이하라 비교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총이 1.7조밖에 안 돼요. 신세계가. 아무리 그래도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쪽 기업들을, 신세계 센트럴 가치도 있으니까 호텔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충분히
한번 이제 주목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롯데쇼핑은 해외 사업을 주목하죠. 영업이익의 전체 10%를 상회하지만 시장에서 인정은 못 받고 있어요. 그쯤에 해외 사업이 또 지금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에도 향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신세계는 신세계 센트럴 같이 요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롯데쇼핑은 해외 사업 요거를 좀 주목하자. 해외 사업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적자보다. 네. 그걸 주목하자는 얘기고요. 화학업종은 이제 옥시덴탈이 이제 뭐냐면 그 탄소 포집하는 거, 예, 그걸 상업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뭐 탄소 제거 크레딧을 모두 성계하겠다. 그러니까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이제 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집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레딧, 예, 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JP모건, 팔로알토 여기랑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CDR 탄소 제거 크레딧을 이미 성계약을 좀 끝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업들은 이걸 사면 어쨌든 탄소 배출이 있더라도 이걸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제 면제권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두 번째 공기 중 탄소 포집 시설도 추진 중이고, 텍사스에 이제 지을 거라고 합니다. 예. EOR은 아마 저기 이제 여기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아마 원유를 이제 캐는데, 시추하는데 거기다 넣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많이 활용한다면 당연히 또 이산화탄소 포집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번에 혜택도 확대됐고요. 세액공제. 그래서 EOR의 세제 혜택이 어쨌든 좀 상향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탄소 포집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탄소 포집, 공기 중 탄소 포집은 이제 유니드, 예, 가성칼륨 같은 걸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도미노 위기설에 대한 생각인데, 글로벌 지금 에틸렌 설비가 2.37억 톤, 우리나라는 꽤 커요. 이 석유화학은 전 세계적인 경쟁력 갖고 있는데, 한국 석유화학이 두 번의 위기가 왔어요. 첫 번째 셰일가스. 한마디로 이거 설명해드리면, 미국이 셰일가스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캐니까 싸죠, 가스가. 가스를 연료로, 그러니까 원료로 해서 만드는 석유화학 에틸렌이 결국 이제 에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훨씬 싼 거예요. 예. 우리는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로 만들고, 나프타보다 가스가 이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걸 ECC라 그래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낮은 가격에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거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한 거예요. 중국은 싸니까 이제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수출했죠. 이게 물량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고, 예. 옛날에 전력 수요가 AI 데이터 센터 영향으로 20년 만에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앞으로 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오르면 미국의 ECC 있죠. 천연가스를 원재료라는 기업은 부담되죠. 원재료비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앞으로 LNG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트럼프가 적극적이고, 가스도 계속 뭐 생산도 하겠지만 수출이나 또 천연가스 발전소 수요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원유가 피크아웃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원유 생산량이. 그러면 이 가스도 따라가거든요. 2030년에는 이제 피크아웃 될 것 같다. 가스도. 생산량, 만드는 양이.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1980년 초 2008년까지 25년간 개인용 PC 보급 산업화로 그때 미국의 전력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가스 발전 때문에 미국 가스 값이 한 5배 가까이 올라버렸대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 ECC, 가스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폐쇄해버렸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NCC는 나프타, 원유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시아가 더 좋았죠. 근데 2010년 이후로 셰일가스 개발하고 가스값 급락해서 미국 시대가 열렸지만, 지금은 또 반대로 가스 수요가 늘면서 가스값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한테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한국 석유화학의 2차 위기는 러우 전쟁인데, 러시아 이란 원유가 싸잖아요. 근데 중국 인도로 간 거예요. 규제해버리니까. 시장가보다 10에서 20달러 훨씬 싸게. 이 차이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엄청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기에 막 몇천억씩 까먹고, 뭐 중국과 인도는 낮은 원료를 받으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중국은 언제든지 낮은 걸 받아와요. ECC 통해서 미국에. 그다음 이번에 러시아, 이란 원유까지.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누려요. 원료비를. 예.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근데 트럼프가 러시아산 원유 쓰면 이제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유가 오를 확률이 좀 있죠. 예. 여기가 러시아산하고 그 인도산, 예. 아니, 러시아산하고 이란산이. 그러면 이제 싼 걸 썼던 이 중국하고 인도는 좀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오히려 중동산 원유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릴 기회고, 사우디는 어쨌든 이제는 옛날처럼 원유에 목을 매는 국가는 아니에요. 예.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과거보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예. 이 러시아와 어디죠? 예. 이란산 원유값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거를 원재료로 쓰는 중국과 인도의 석유회사는 경쟁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이들 거 쓰는 거 아니니까. 행복한 시간이 끝나간다, 중국, 인도. 그러니까 다 원가에서 다 우위가 있던 거예요, 중국이.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는 도태되고 힘들었는데, 다만 중국이 워낙 많이 짓고 관세 전쟁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됐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증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성에 대한 전수조사해서 공급 좀 줄이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사우디는 트럼프를 도와주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기름 사업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예, 가스와 LNG 수출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랑 이제 연관이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수요를 결정하는 관세 전쟁의 결론은 아직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불확실성 거쳐간다. 그리고 최악은 좀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 그 미국에서 싼 원가로 들어와서 미국의 ECC라 그러죠. 가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예, 석유와 우리는 원유를,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비싼 원재료를 쓴 거예요. 경쟁이 안 됩니다. 예, 그게 좀 이제 컸던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중국과 인도가 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그들은 또 원가가 싸니까 이 두 가지가 끝나간다. 그럼 석유화학 좋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뭐 DL 케미칼 인수, 그러니까 뭐 자금 지원 관련해서 DL이 해야 되니 말아야 되냐 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이제 지원하기로 했죠. 근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 석유화학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거의 끝나가죠.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가 힘든 것도 많고 하지만 방향이 바뀌잖아요, 지금. 예, 석유화학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뭐 그냥 주가만 보고 너무 우려할 게 아니라 기회를 좀 찾아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을 둘러싼 원가 증설, 수요 등의 외부 환경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한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석유화학, 유가, 가스, 지정주의, LNG 산업의 패러다임, 대통령 정책 변화에 따라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지금 뭔가 이제 방향성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어제 막 그 밤 9시에 좀 집에 오고 또 이거 사실 좀 정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사실은요, 제가 좀 혼미해요. 좀 발음도 막 이상하죠.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참 아직도 조금 막 그래요.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네. 자, 대미투자펀드 제2의 IRA 칩스법이 될 수는 없을까? 현대차증권의 김재승 연구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내용 중에 요것만 발췌해온 거예요. 핵심은 요거라고 생각.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관세 협상 끝났죠.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위치.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공장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좋아해요. 너 우리 편이야. 미국에 공장 지은 기업은 우리 편. 저기다 지었네,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어놓은 이 삼성전자 공장이 얼마나 지금 안보적으로 중요해졌습니까? 그래서 수주도 막 따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RA 법하고 칩스법에서 보조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IRA와 칩스법, 이번 칩스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1,500억 달러 또 2,000억 달러 투자를 하죠, 미국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볼 필요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가 속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테일러 오스틴 공장, 여기는 이제 계륵이 아니라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여기 진짜 공장 지어놓고 가동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뭐 작년만 해도 진짜 이거 최악이었잖아요. 테일러 오스틴 공장.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컸는데 1년 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트럼프가 살려준 거죠. 트럼프가 손을 잡아버린 거죠. 이런 좀 지정학적인 의미. 요게 이제 삼성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설은 사고 좀 이슈가 있었죠. 최근 포스코 ENC 어제 같은 경우 DL건설의 아파트 현장 추락사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인명피해 또 발생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지금 건설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주가가 급락은 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지속되죠. 부동산 수요가 조금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건설사 사고에 따른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안 좋아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면허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높아도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내년까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건설업체들의 성장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 이후 제한적이지만 착공 세대수가 좀 증가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의 매출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비싼 그 원가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현장들도 준공된다는 거, 이제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정부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그룹사 해외 투자, 주로 이제 삼성 E&A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탑픽은 삼성 E&A, 현대건설, 관심 종목은 HD, 현대산업개발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설은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이슈는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사고 나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안 좋죠, 당연히 주가에는. 그렇지만 이 큰 그림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데 좀 포인트를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브랜드별로는 APR 뭐 너무나 좋았고, 글로벌 이제 단일 브랜드로 1조 원 가는 이제 엄청난 성과를 좀 낼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달바글로벌은 잘 가다가 꺾여버렸죠. 근데 이번에 해외 매출 비중 63, 해외 매출 성장이 148, 잘하고 있어요. 일회성이 좀 있었어요. 이런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나 세금, 세금 관련해서 좀 부가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모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RX, 자, 그래서 이게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좀 시간 걸리고,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스트라 이런 이제 브랜드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고요. VT는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글로벌 소비자 인지도가 더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근데 일본과 국내에서 크게 투자 안 하고도 성과를 냈는데 어쨌든 이제 더 큰 성과를 내려면 알려야 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마케팅 비용 그래서 아마 집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헉하고 놀랄 정도는 아니다. 예. 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사는 이제 실리콘투고 유럽 매출이 1천억을 넘어선 건 의미가 있다. 미국은 전분기보다 늘어났으나 이전 고점에는 못 미쳤고 아마 저라도 유럽에 집중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잘한 거예요. 예. 영업이익 기대 못 미쳤는데 판관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러운 비용 증가다. 신규 시장 개척. 회사가 소통했던 것처럼 큰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는 건 지향한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KBT 수요가 확인됐기 때문에 예. 뭐 수출 점유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15% 관세가 8월부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유럽 중동 매출은 이제 유럽 중동은 관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매출 늘리면 미국의 이 부진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ODM 쪽은 워낙 이제 고객들이 많으니까 뭐 파악하기 좀 쉽지 않지만 분기 변동성 불가피하다. 그런데 대형 ODM사는 연간으로 보면 업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위 ODM사의 글로벌 지위는 높이 평가하는데 어쨌든 분기 실적 변동성은 좀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도 ODM사의 경쟁력을 폄하하지 말자. 예. 그리고 대형 ODM사 우리나라의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글로벌 리더죠. 예. 근데 요새 좀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실제 인터코스 실적에서도 역성장이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K뷰티 강세는 이어져요. 또 반대로. 예. 그래서 예. ODM사도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ODM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 이미 그런 이제 체계를 좀 구축을 해놨죠. 근데 이번에 좀 코스메카랑 잉그루드의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대형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이제 작다 보니까 한두 개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게 이제 좋은 실적을 내고 특히 잉그루드는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좋은 실적을 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은정 연구원이 이걸 쓰시고 아마 이제 하나증권은 그만두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보고서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화장품 이제 업계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내용들 들어보시면 뭔가 뭐 이렇게 악재나 이런 건 딱히 없는데 주가가 엄청 오른 데다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실적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빌미로 그냥 융단폭격 당하는 거죠. 예. 좀 시간은 좀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갔지만 뭐 펀더멘털 자체는 바뀐 게 없으니까 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이 좀 많은데 빨리 해볼게요. 휴젤이 좀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뭐 톡신 수출 37%, 중국 수출 성장, 미국 뭐 수익성 좋은 톡신 수출이 고성장하고 있고 예, 판관비 줄였죠. 하반기에도 톡신 수출 증가할 것 같고 예. 그래서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에 지금 FDA 승인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점점 분기마다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 목표 주가 올랐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래서 황당하죠. 아무튼 휴젤은 오늘 주가랑 별개로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 이제 2분기 기대치 상회는 지난주에 호실적 발표했고 폴란드형 이제 K2 전차 진행률 매출 인식이 좀 빨리 되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디펜스 부분 이제 방산 쪽 관련된 디펜스 부분이 영업이익이 이제 32.3% 정도로 추정이 되고 성장률이 124.9%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구조원 규모 폴란드 K2 전차 사업 2차 이행 계획이 이제 8월 4일날 공시가 됐죠. 기존 예상과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조립된 전차를 현대 로템이 넘겨받아서 최종 검증까지도 해준대요. 그리고 이번 3차 계약이 폴란드 3차 계약이 근데 27년 말에 끝난대요. 그럼 4, 5차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산이라는 게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요. 수주가. 그래서 중장기로 볼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뭐 이쪽도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주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LX센터는 기대를 좀 하회했고요. 환율과 원자재 때문이고 석탄 때문에 석탄 주로 트레이딩 하거든요. 이게 좀 안 좋았고 니켈도 좀 그렇게 뭐 썩 엄청 좋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성은 좀 개선됐다고 합니다. 3분기 들어서도 물류 운임이 올라가니까 좀 시황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운임은 뭐 물론 이제 밀어내기 종료하고 공급 과잉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강화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 트레이딩 쪽 철강이 아니라 석탄, 그리고 운임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걸 이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좋지가 않을 것 같고, 석탄은 중국의 재고 소진 속도에 달려있지만 6월부터 레벨이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실적은 이번 분기가 저점이래요. 그래서 일시적 비용 해소만으로도 하반기 이익 추세 우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쌉니다. PER 5배, 배당수익 6%. 다만 성장이 좀 약한 게 아쉽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이제 관세와 원화 강세 비우적 환경으로 좀 실적은 좋진 않았습니다. 철강 수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타격을 줬고, 하반기도 좀 쉽지 않겠죠. 대신 에너지 상용 부분, 여기도 물론 수익성은 안 좋았어요. 여기가 이제 변압기 같은 거 수출해 주는데 관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부터는 물량이 다시 선적이 재개됐대요. 그러니까 선적이 지연된 거예요, 4, 5월에. 6월부터 했고, 그러면 하반기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또 호주 법인 실적 편입으로 외형 성장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PER이 2.9배, PBR 0.3개로 뭐 굉장한 저평가 상태고, M&A를 통한 또 성장 전략도 제시를 이제 했죠. 그 이번에 시그마를 인수하면서 회사는 앞으로 M&A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실적보다는 향후에 이런 회사가 그리는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함께 배우기 상사도 했지만, 상사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그루드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좋았죠. 상위 고객사 매출 감소 컸지만 인디 브랜드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존 상위 고객사의 대량 주문도 아마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 3분기도 어쨌든 긍정적인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NC소프트 실적 좋았어요. 모바일 PC, 주요 IP, 옛날 게임들이 잘 나갔어요.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네, 그러면서 시장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급등했고, 리니지2M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 기존에 나왔던 뭐 모바일 게임도 잘 나가요. 영업비용은 이제 2%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기대자 아이온2 출시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가 있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내 아시아 지역 출시에는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는데 모멘텀까지 붙으니까 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온2 외에도 뭐 다른 장르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단기 모멘텀은 NC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향성이 제일 좋고, 실리콘2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는 하였지만 유럽은 좋아요. 네. 매출 조선민영, 메디큐브 뭐 이런 것들이 좋았고, 현대 중동 물량은 좀 공급 부족해서 항공운송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운운송 비중 확대하면서 항공비는 비싸니까 조금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반비 증가는 중동 공급 부족으로 항공운송 비율이 100%에 근접했다. 아까 말씀드렸고, 3분기 운반비는 좀 감소한다. 그리고 광고비도 좀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실리콘트는 비용이 좀 줄면서 3분기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더 좋으려면 매출 성장이 계속 나와야죠. 그건 확인해야 되겠고, 오늘 태광이 왜 이렇게 올랐죠? 태광 뭐 LNG 대표 기업인데 오늘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고서가 있었고,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중동 지역 수출량이 이제 여전히 좋았고, 미국도 좀 늘고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향 철강 수출 중량 중 바트 용접용 연결구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관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이 철강 1차 관세 때렸을 때 이 미국향 수출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면 미국 내에는 피팅 순수하게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대부분 수입을 할 텐데 우리나라 비중도 꽤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예. 재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예.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순수 업체가 없고 재고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 이슈가 생기겠죠. 이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피팅 업체들 입장에선 앞으로 수요 느는데 공급이 늘어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다 이런 내용도 있고, 바텍은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박선영 연구원님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실적 좋아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냐면 성장률이 떨어져요. 4%, 3%.
예, 이렇게 성장률이 높지 않고 북미가 그래도 좀 좋았고 유럽은 좀 안 좋았습니다. 핵심은 유럽이 잘 나가야 돼요. 미국은 여전히 잘 돼요. 그래서 북미 지역 딜러망도 추가하고 이러면서 외형 성장 견인했는데 유럽은 좀 하반기 기대해보자. 현 주가는 저평가고 예, 가장 낮은 밸류 치과의사 중에 다만 매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답답합니다. 주가는 싸거든요, 진짜. 돈도 잘 벌어요. 약간 가치주 성격인데 하반기 유럽이 살아나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살아난다면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유진테크는 이제 디램과 함께 성장한다 보시면 되겠고 3사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제 다양한 장비들을 좀 공급하고 있고 근데 하반기부터 이제 증설을 하겠죠. 또 하이닉스,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 이런 3사 모두 다 증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DL은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는데 여천 NCC 아까 제가 석유형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지속되니까 이익 추정치를 낮췄고 자회사 부도솔이 좀 있었어요. YNCC. 예. 그래서 손자회사 DL건설 그 또 사고도 났고 그러니까 안 좋은 악재가 어제 겹쳐버렸어요. 근데 부도솔은 좀 너무 심했다. 과잉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지금 여천 NCC 같은 경우 여수에 3개 설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적자 축소하기 위해서 가동률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3공장을 아마 폐쇄할 수도 있다. 그래도 원재료 기준의 4% 정도니까 큰 영향 없다. 1, 2공장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 경쟁력 강화하려면 민간 구조조정, 정부의 특별 법안도 좀 도와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부합했고요. 크라톤 흑자, 카플릭스 신규 공장 가동으로 실적은 좋아요. 네, 여전히 좀 좋은 편이고 또 글래드 호텔이죠. 여기 여행객, 객단자, 객단가 증가로 이익률도 좋았습니다. DL은 그 호텔도 갖고 있잖아요. 네, 3분기는 전분기 대비 99% 증가 이익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회사 여천 NCC 부도 이슈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 안 좋았죠. 어제. 근데 절대적 저평가고 호텔은 잘 되고 있고 부도설도 좀 와전됐고 그래서 석유화학 어렵지만 치약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터 오늘 주가 빠졌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실적 좋은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예, 스텔라 블레이드 잘했고 다만 이제 핵심인 이제 니케. 니케가 매출 성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매출액도 예상보다 13%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니케가 매출이 좀 꺾이니까 스텔라 블레이드도 좋은 IP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효과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들어서 이제는 단일 IP 게임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프트업은 주로 니케란 게임만 만드는데 요걸 통해 스텔라 블레이드로 흥행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이제 IP가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또 고전한 니케도 그래도 하반기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분위기 반전 기대. 그 트래픽도 반등하고 있고 7월 업데이트 하고 나서 예. 그 니케 글로벌 사용자 수도 월간 10% 이상 증가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좀 낮췄어요. 낮추긴 했지만 전반적인 톤은 좀 앞으로를 좀 기대해보자.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시프트까지만 하고 나머지 또 내일 할게요. 예. CS 윈드부터는 좀 죄송합니다. 이게 예. 아무래도 공시는 또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 CS 윈드부터는 조금 못다한 부분은 또 내일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어디 갔네. 공시. 자, 이게 GNC 에너지가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25년 울산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있거든요. 저 아마존 그거 발전기 따냈어요. 발전기 뭐죠? 그 디젤로 가는 발전기. 요거 미국의 경쟁사들 커민스, 제네랄 홀딩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그 황수국 연구원님이 쓰신 예, 그 메리츠증권에 그분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기기도 있지만 발전기 만드는 업체도 주목하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GNC 에너지도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예, 421억이고 요 제품 같아요. 예,
그래서 SK가 하니까 SK 공급을 하게 됐고, 데이터 센터의 디젤 엔진 비상 발전기예요.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셧다운이 되거나 이러면은 얘가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디젤 엔진 기반이라 좀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네이버, LG CNS, KT 클라우드, 카카오, 삼성 SD 이런 데서 공급을 했었고, 국내 점유율 70% 기업이에요. 근데 울산에 이렇게 A동, B동 나누는데 이제 B동도 따내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이다 라고 보시고, 영업이익, 수주잔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예, 여기 그 수주잔고, 여기 매출 성장률 꾸준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버틀러 보면서 이렇게 또 검증도 해봤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D2D, 다이렉트 투 다이렉트.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위성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단말기가 아니라. 그 안테나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매출 대비 10%고, AST가 이제 계약 상대방이 미국이고요. 예, 여기서 이 회사가 위성 설계하는데, 이제 어차피 미래가 다가오니까 QV 밴드를 활용해서 세계 최초의 D2D 저궤도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제조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과 위성이 직접 통신하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위성 통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옛날에 영국의 원앱, 아마존의 카이프 프로젝트에 이어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까지 고객사를 정말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의 강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는 KA, KU 밴드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 아까 QV 밴드가 뭐냐면요, 이 주파수가 좀 이렇게 높아요. 높은 거고, 여긴 좀 낮아요. 그래서 대역이 이게 높다는 건 결국 넓은 데이터 전송에 유리해서 이게 더 나을 수 있는데, 다만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안테나가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링크는 좀 낮은 KA, KU, 그리고 요 ASD 스페이스 모바일은 QV. 근데 어쨌든 지금 인텔리안테크는 이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수주 이력을 따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JS링크는 아시죠? 요거 JS링크가 히토류 관련 정보 아시죠? 연구 자석. 우리나라에서 이제 8월에 만들 거라고 하는데, 미국에도 지금 투자를 해서 거기서도 미국에 생산하면 정말 의미가 또 남다르죠. 연구 자석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한다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성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길 좀 응원하고, JS링크 좀 이게 공시 있었고, 영업무역도 공시 있었으면 기업가치 제고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수익성 ROE 10%, 시장평가, PBR 1배까지 올리겠다. 지금 0.57배니까 배당 성향도 14에서 20으로 올리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IR에. 그런 내용입니다.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짓고, 여기는 TSE 하나 있었어요. 박정가 부사장. 요새 좀 주가 부진했죠. 근데 박정가 부사장님이 1억 원어치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릴 건 해드렸고, 아까 제가 기업 분석 다 못 해드린 거 일부 좀 남았는데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혀가 막 꼬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아쉽죠. 시장이 이렇게 되면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 두산에너지 주도주들이 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결국 오후에 그냥 주주쭉 빠지면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됐고, 왜냐면 이렇게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하면 그게 10억이면 연말에 많이들 팔잖아요. 그럼 뭐부터 팔아요? 많이 오른 걸 팔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좀 특히 많이 올랐던 올해 성과 좋았던 기업들이 유독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부진했는데 현대글로벌, 스키움증권, 증권주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반면 조방호는 안 좋았고 APR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요새 분위기가 아주 좋고요. 또 남북교협지 아난티, 또 케어젠, 유진테크, 성광밴드, 오늘 태광이 난리가 났었죠. 원텍. 반면 실적 좀 안 좋았던 메디톡. 근데 클래시스는 왜 빠진 거죠? 또 덕산네우룩스, 서진시스템, 동국제약도 실적 안 나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참 빠집니다. 아무튼 예, 서프라이즈한 실적 안 내는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리튬 쪽이 좋았죠. 확실히 리튬이 좋았고, 에코마케팅, 태광, 그리고 SAMG 엔터, 유진테크,
성광랜드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GNC 에너지는 이게 세론인가요? 그죠? 세론 같죠? 왜냐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좋은 건데 주가 이미 좀 오르다 보니까 세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랬었고, 이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선 코스피 쪽은 코스맥스, 오늘 뭐 그냥 어제부터 달바글로벌 막 코스맥스 그냥 다 두들겨 팹니다. 실적 좀 미스나면 뭐 오늘도 달바글로벌 또 끝나겠고, 이마트, 두산. 네, 특히 많이 올랐던 기업들을 일단 이제 일제히 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대로 KG케미칼, 현대글로비스, 한국경제 주로 일부 반도체랑 증권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종으로는 피팅과 증권이 제일 좋았어요. 이쪽이 가장 좀 뜨거웠다. 특히 태광이 12% 올랐고, 반대로 오늘 좀 빠진 거는 전력설비나 뭐 이 조방운이라고 그러죠. 이런 주도주들이 좀 빠졌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도 오늘도 추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좀 힘든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빨리 좀 컨디션 찾아가지고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0분 동안 이게 또 저희 지친 목소리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힘들죠. 장 힘들고,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아직 갈 길 멉니다. 갈 길 머니까 기운 내시고 잘 좀 종목들 잘 보유하시면서 또 조정 받으면 새로운 기회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